어제 지표 발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항 구간에서 계속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저는 지금 88K 이 이상에서 돌파하는 종가 마감이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은 추세가 급격하게 상승으로 전환될 거다 생각합니다. 자, 물론 88K를 돌파를 계속해서 못한다면 이 안에서만 유지가 돼도 좋아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근데 지금 3일 연속 88K에 대한 저항, 윗꼬리가 계속 달렸죠? 그럼 이걸 돌파하는 종가가 마감한다면 이 매물을 뺏기 위한 작업이 시원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90K 그 이상까지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12시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결국 발표가 나게 됐죠. 자, 이 발표로 시장에서 유지되던 불안감이 살짝 해소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기대치가 상당히 커진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좀 꺾이게 되면 밀리게 되죠. 근데 불안감이 상당히 컸던 그 구간에서는 불안감을 만들었던 이 이벤트가 사라졌을 땐 불안감 해소에 따른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방향성이 잡히면서 올라가는 롱장세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자, 대응하는 방법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변동성이 심할 때는 뭐다? 오히려 매매를 쉬실 분들은 쉬셔도 좋습니다. 자, 괜히 어줍지 않은 자리에서 수익을 내려다가 손실을 내는 것보단 좀 안전한 자리에서 수익을 챙겨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반대로 내가 매매에 좀 자신이 있다 하시면 올라갈 만치 올라가면 내려가는 타점을 잡고 내려갈 만치 내려갔을 땐 올라가는 타점을 잡고 이걸 반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따로 있죠. 제가 이런 내용들은 영상에서 10년 동안의 노하우들을 계속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단지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따가 영상이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관점이 딱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관점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이 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단기 패럴에 마이너스 0.5값 이탈했을 때 진입해보자. 자, 그러면서 예상되는 진입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물론 어저께 그 타점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정확하게 저가는 84.45K.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죠. 자, 제가 단기 패럴에 이걸 그어드리면서 한 이틀 전에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해당 고점에다가, 물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죠? 자, 제가 그어놓은 패러렐 채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패러렐 채널 여러분들이 혼자서 작두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타점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단기 패러렐 마이너스 0.5값 이탈하고 올라오는 타점에 맞춰서 오늘 구독자분들께 오전에 설명을 드렸죠. 자, 저 또한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쌓고 있는데 수익을 쌓는 게 막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근데 이런 패러렐 채널들 제가 미리 작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받고 좀 올라가는 타점에 들어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러렐 채널 잘 알아두시고 혼자서 타점을 잡기가 어려우시다면 이 스터디룸 입장하셔서 타점을 공유받으시면 좋은 거니까 이따가 설명드리는 이 입장 방법을 잘 알아두시고 입장하셔서 좋은 수익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면 이 시간이 지날 수는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비트코인 옵션 만기 데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정확하게는 오후 5시에 이게 만료가 됐는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약 230억 달러 이 규모의 옵션 계약이 오늘 만기가 되게 됩니다. 자, 어저께 좀 올려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다른 데이터를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놓쳤어요. 자, 아무튼 이 이벤트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파생상품 이벤트죠. 자, 우리가 주로 하는 건 선물 매매인데 이 옵션 매매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일단 먼저 옵션이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옵션은 특정 날짜와 가격에 이 자산을 사거나 아니면 팔 수 있는 권리거든요. 자, 먼저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이 권리가 만료되는 날을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의 만기는 특히 규모가 엄청나게 큰 이벤트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230억 달러. 이 규모의 BTC 옵션이 동시에 사라지는 날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많은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되며 시장의 매매 압력과 변동성 증가, 그리고 가격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옵션을 발행한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물이나 아니면 선물 시장에서 해치 포지션을 가지기 때문에 이 영향이 비트코인 가격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또한 차트에서 좀 볼 수 있듯이 맥스 페인 프라이스, 이 가격이 98,000달러로 계산되어 있죠. 옵션 시장 참여자 전체 입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격 수준입니다. 이 값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가격까지 비트코인이 오늘 올라갈 거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자, 아무튼 자, 주요 파생 상품 거래소인 대리빗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옵션 계약은 UTC 기준으로 8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만료가 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 정리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특히 오늘 이벤트에서 좀 기대가 되는 건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 만기에 따른 강한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해지 포지션 청산으로 인한 스파이크, 이게 위로 올라설지 내려갈지는 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기점에서는 1시간 뒤에 좀 나오긴 하겠지만 그 전부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 풋 비중에 따른 방향성 영향. 자, 특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콜의 비중이 높을수록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풋의 비중이 높을 경우에 저점 매수세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저께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옵션 만기에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의 기준금리가 오늘 12시에 정해졌고, 그리고 어저께 지표 발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악재는 지금 사라진 상황이긴 합니다. 불안감을 좀 조성했던 그런 이벤트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후 5시 이 경우로 해서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롱을 보고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무조건 맹신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뭐 직접 이런 데이터들을 찾아보셔라 이런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을 꾸준하게 잘 챙겨보신다면 이런 데이터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하게 좀 챙겨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영상의 좋아요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딱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내용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보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댓글로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지금 양봉이 좀 크게 나오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구간에선 롱 타점이 더 우세하다. 근데 이 꼬리를 넘어서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선까진 올라와 줘야 빅롱 장세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 매물대를 두들겨 맞을 수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장기적인 채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인 타점도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단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패러렐 채널을 통해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자,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88K 이 이상에서 종가 마감할 때 들어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타점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이 상승 패러렐 이 이상까지 올라온다면 장기적인 롱 타점을 잡아봐도 되겠지만 지금 또 변동성이 심해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86.4K. 자, 차트를 좀 크게 봐볼까요? 자, 최근에 여기서 한번 버텼죠? 여기서도 버티면서 반등. 그런데 여기서 이탈했다가 오늘 살짝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걸 5분봉으로 봐볼까요? 뭐 지금은 롱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저께 지표 발표 이후에 내려왔다가 올라타면서 여기서 반등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못 보여주다 보니까 다음에는 또 저항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지금은 뭐 올라가고 있고 88K를 뚫는 종가 마감이 이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만기 데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디서 마감하든지 간에 살짝의 조정이 나오고 갈 수가 있어요. 연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제가 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자, 아무튼 86.4K 이상에서 오늘 종가 마감하잖아요. 그러면 86.2K
자, 이게 중요한 게, 자, 여기서 계속 버티다가 이탈됐으면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야 더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뭐 계속 올라오고는 있죠. 제가 늘 롱을 외치고 있듯이. 자, 그런데 이게 86.4K 이상까지 빠지더라도 86.2K 정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고 들어가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 자,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기 패러렐 중심값에 대한 그 선을 연장했을 때 밑에 있는 단기 패러렐 0.5 값이거든요. 마이너스. 여기서 벌써 지지를 받고 들어올렸죠. 그러면 86.4K 이상에서 마감한다면 이 지지를 체크하지 않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자, 이럴 때 86.2K 흐름을 보고 뭐 이탈된다면 이탈되고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잡거나 아니면 지지를 보여줄 때 들어가거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흐름이 매우 좋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타점이 안 올 수도 있죠. 물론 그냥 올라가게 되면 88.9K에 대한 그 1차 TP까지 먹어볼 수는 있는데, 이 타점이 안 오게 되면 그 기회를 놓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런 타점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영상을 찍는데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시간 대응이 필요해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를 하게 되면 최소 2-3시간 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이 양봉 다 놓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따가 스터디링 입장하는 방법도 도와드릴 텐데,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권장드리는 방식인데, 지금 흐름만 봤을 때는 이 관점이 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86.4K 이 이상에서 아니면 88K 이상에서 종가 마감한다면 이 관점을 안 보셔도 되긴 하는데, 뭐 민망하게 계속 좀 올라오고 있네요. 자, 아무튼 88K 그 이상에서 종가 마감을 안 하거나 아니면 86.4K 그 이상에서 종가 마감을 안 한다면 제가 오전에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런 타점에서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제가 설명드리듯이 단기 패러렐 여기서 기준을 잡고 그어놨는데, 밑에 평행하게 그어 봤을 때 한 차례 지지를 받고 들어 올렸죠. 자, 그럼 위에 매물대에 대한 지금 도전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밀리게 된다면 한 번 더 지지를 체크하고 들어 올려줘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 빅롱 장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전일 대비해서는 상승세가 꽤나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올라갔다가 여기서 올라타고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내려왔을 때는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될까 했을 때 어저께도 이 타점을 말씀을 드리긴 했죠. 자, 그런데 이 단기 패러렐 마이너스 0.5 값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탄다면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이 꼬리 값이거든요. 자, 벌써 이 꼬리가 3번 정도 유지가 되다가 이탈됐다가 반등.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에는 이 꼬리의 중간 가격대, 자, 이 가격이 85.1K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제 조건 86.4K 이상에서 종가 마감을 못하게 된다면 한 차례 지지를 받고 바로 올라서는 그런 타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탈됐다가 살짝 올라올 때, 이럴 때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단기 하락 패러렐 여기까지도 한 차례 밀고 갈 수도 있다 보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점이 좀 괜찮겠죠. 자, 물론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타점이 안 올 수도 있고 정말 찍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항상 실시간 대응에 대한 그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아까보다 더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실시간 대응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시간 대응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 타점들은 제가 개발한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공유를 드리고 있죠. 물론 제가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 안에서 보조지표 값이 떴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오늘 오전에도 나왔는데, 자, 지금은 신호가 나왔어야 됐는데 좀 애매했었나 봅니다. 보조지표 상으로. 자, 아무튼 놓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이 보조지표가 참 좋은 게 신호가 뜨기 전에는 깃발 신호가 딱 2개가 나오거든요. 깃발 신호가 2개 나오면 그 뒤로 바이나 아니면 셀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바이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선이, 아래는 손절선. 셀이 나오게 되면 위에는 손절선이, 아래는 익절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매매를 하셔도 좋다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차트를 24시간 내내 볼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뭐 깃발 신호가 나온다고 해서 이걸 놓치게 되면
또 타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점들을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공유를 드리는 느낌이다 보니까 진짜로 타점이 괜찮은지 수익이 정말 발생하는지 그걸 보고 따라 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공유를 받는지 그리고 스터디룸은 어떻게 입장하는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계속 말씀드렸죠. 저항 구간에 대한 계속된 도전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다. 결국 영상 초반부보다 올라왔죠. 저는 항상 롱을 외치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 올라갈지 언제 내려갈지 그거는 제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결국 단기적인 이 관점에서는 변동성 장세에서 올라올 만치 올라오면 숏매도 내려갈 만치 내려가면 롱 매수를 통해서 이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도 수익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타점을 말씀드렸듯이 이런 타점들은 단기 패러렐을 긋고 우리가 타점을 잡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왜 안 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물론 걱정이 되신다면 그냥 방향성이 롱으로 잡힐 때 크게 먹자 이런 생각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대로만 하셔도 괜찮은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제 오늘 분석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도 영상 잘 봤다 도움이 많이 됐다 이것만 남겨주셔도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